어머니 무릎 수술비 1,000만 원이 그렇게 부담스러우세요? 이순덕 할머니는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오후 성형외과에서 목격한 장면은 73세 할머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2천만 원이면 풀코스로 다 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해야지. 우리 와이프 예뻐져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수술비는 없다면서 아내 성형비는 즉석 카드 결제하는 아들. 과연 30년간 세탁소를 운영하며 아들을 키운 할머니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어머니, 무릎이 그렇게 아프시면 병원부터 가보세요. 이순덕 할머니는 아들 민호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귀찮음이 묻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73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할머니의 무릎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죠. 30년째 같은 자리에서 서서 다림질을 하고 무거운 세탁물을 나르다 보니 무릎 연골이 거의 닳아 없어진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요 며칠간은 걸음을 떼기조차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해졌어요. 할머니는 결국 동네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난 후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지는 것을 보며 불안감이 엄습했죠. 할머니, 이 정도면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셔야겠어요. 더 이상 미루면 걷기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술이요? 그럼 얼마나 들까요? 비용은 약 1,0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입원비 포함해서요.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할머니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세탁소 월 매출이 겨우 200만 원 정도인데 1,000만 원은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큰 돈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며칠간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평생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결국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누르며 가슴이 두근거렸죠. 민호야, 엄마가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그러는데.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그게 무릎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비용이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 혹시 도와줄 수 있을까?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생 처음으로 자식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부끄러움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 그게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저희 카페 운영이 정말 어려워서요. 재료비는 오르고 손님은 줄어들고 대출이자 내기도 벅찬 상황이에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부담스러움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조금씩이라도. 어머니, 정말 죄송하지만 당장은 힘들 것 같아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전화를 끊고 난 할머니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간 세탁소를 운영하며 민호대학 등록금까지 모두 혼자 감당했는데 정작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런 차가운 반응을 받게 되다니.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걷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며칠 후 할머니는 단골 손님 김 여사의 코트를 세탁소 근처 아파트에 배달하러 갔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걸음이 느려졌지만 그래도 일은 계속해야 했어요.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성형외과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성형외과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상담실에 며느리 소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들 민호가 함께 있었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서 유리창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목소리가 밖까지 들릴 정도로 크게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원장님, 그럼 2천만 원이면 정말 다 할 수 있는 거죠? 네, 코 수술, 눈 수술, 리프팅까지 풀코스로 하시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2천만 원이라니. 자신의 수술비 1,000만 원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민호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당연히 해야지. 우리 와이프 예뻐져야 하는 거 아냐? 카드로 결제할게요. 민호는 주저없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더니 결제 단말기에 꽂았습니다.
2천만 원을 즉석에서 결제하는 모습을 본 할머니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어머니 수술비 1천만 원은 어렵다고 하면서 아내 성형비 2천만 원은 당연하다는 듯이 즉석 결제를 하다니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머니는 휘청거리는 다리로 간신히 세탁소까지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30년간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게 되다니.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그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민호가 카드를 내밀던 모습,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던 목소리. 다음 날 아침 민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어제 성형외과 앞에서 보셨죠?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가 자신을 봤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엄마, 그거는 좀 다른 문제고요. 소영이가 우울증도 있고 해서 성형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다른 문제라고? 할머니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호야, 엄마 수술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고 소영이 수술은 미용 목적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니? 엄마,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희도 나름 고민이 많았어요. 고민이 많았다고? 2천만 원을 즉석에서 카드로 긁어주면서 무슨 고민이 많았다는 거냐?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분노가 느껴졌거든요. 엄마, 진정하세요. 나중에 꼭 도와드릴게요. 나중은 필요 없다. 나는 내 힘으로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마라. 전화를 끊고 난 할머니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지 않기로 했어요. 아니,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40년간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서운함, 배신감, 분노가 뒤섞이면서 이제는 차가운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머니는 세탁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30년간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이곳을 정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이곳에서 아들의 도움을 기다리며 살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부터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계획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는 것.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대한 아들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주는 것. 할머니는 그날 밤 세탁소 문을 잠그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40년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민호가 5살 때 처음 이 세탁소를 시작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아이를 키우며 밤낮 없이 일했던 그 시절 말이죠. 다림질하다가 손에 화상을 입어도 새벽까지 바느질을 해도 민호 대학 등록금만큼은 절대 밀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대접을 받게 되다니. 할머니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키운 이 세탁소보다 성형수술이 더 소중하구나. 혼잣말을 하며 할머니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운함이 분노로, 분노가 결심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았습니다. 30년 터전을 정리하기로 한 것이죠. 사장님, 이 세탁소 매매 문의드리러 왔어요. 부동산 중개인 박 대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이 동네에서 얼마나 오래 장사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갑자기 웬 매매 말씀을? 몸이 편찮으신가요? 네, 이제 나이도 많고 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빨리 처리해 주세요. 아드님은 아시나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들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요. 박 대리는 할머니의 표정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할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며칠 후 할머니는 동네 원룸 부동산도 알아봤습니다. 세탁소를 팔고 나면 작은 곳에서라도 새로 시작할 계획이었어요. 이 원룸이 깔끔하네요. 보증금은 얼마죠? 8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입니다.
어르신께는 좀 작을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혼자 살기엔 충분합니다. 그 사이 할머니는 수술비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에게 사정을 털어놓자 모두들 마음 아파했어요. 할머니, 정말 아드님이 그랬다고요? 단골 손님 이 여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성형수술비는 2천만 원이나 내주면서요. 세상에 그런 자식이 어디 있어요. 할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이웃들과 단골 손님들이 십시일반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100만 원, 50만 원씩 모으니 어느새 700만 원이 모였어요. 할머니는 감동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웃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도와주는데 정작 친아들은. 그런 와중에 민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무릎은 좀 어때요? 그냥 그렇지 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엄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가 좀 더 여유가 생기면. 됐다고 했잖아. 나는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어요. 민호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딱히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세탁소 매매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건물주가 직접 매입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3천만 원의 거래가 성사되었어요. 할머니는 그 돈으로 수술비를 마련하고 원룸 보증금도 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금으로 남겨뒀죠. 수술 날짜도 잡았습니다. 2주 후였어요. 그동안 세탁소 정리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30년간 쌓인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할머니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지만 이제는 다 필요 없었어요. 민호가 초등학교 때 그린 그림도 있었고 대학 졸업사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것들을 모두 쓰레기 봉투에 넣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과거에 얽매일 필요 없어. 그때 단골 손님 최 여사가 세탁소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네, 이제 나이도 많고 해서요. 그런데 아드님은 정말 모르세요?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알면 뭐 하겠어요? 어차피 관심도 없는데. 최 여사는 할머니의 표정을 보며 무언가 큰일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아드님과 무슨 일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제 독립하고 싶어져서요. 하지만 최 여사는 평소 민호 자랑을 입에 달고 살던 할머니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할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할머니는 수술 전 마지막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 전 검사를 받기 위해서였죠. 할머니,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네, 요즘 좀 일이 많아서요. 수술 전까지는 안정을 취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의사의 말을 들으며 할머니는 씁쓸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니 아들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없애라는 건지.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원룸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가 들어왔어요. 엄마, 저 왔어요. 왜 왔니? 그냥 안부 궁금해서요. 요즘 전화드려도 뭔가 차가우시던데. 할머니는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건지. 민호야, 나 이제 여기서 나갈 거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세탁소 팔았어. 그리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갈 예정이야. 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엄마,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저한테 상의도 없이. 상의? 너한테 왜 상의를 해야 하니? 내 일인데. 그래도 가족인데 이런 큰일을. 가족이라고? 할머니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민호야, 가족이면 어머니가 수술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건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죄송하다고? 그럼 소영이 성형수술비는 왜 그렇게 쉽게 내줬니?
민호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할머니가 그것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어요. 엄마, 그건 좀 다른 문제고. 뭐가 다르니? 돈은 똑같은 돈 아니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참아왔던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미 늦었다. 나는 이제 혼자 살 거야. 민호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세탁소를 둘러봤습니다. 내일이면 새 주인이 들어올 예정이었어요. 30년의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지만 할머니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자신만의 인생을 시작할 때가 온 것이니까요. 수술 당일 아침 할머니는 혼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중요한 일을 해내는 것이었거든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뿌듯했습니다. 수술 전 대기실에서 할머니는 다른 환자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 가족들과 함께 와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만 혼자였죠. 이순덕 환자분 들어오세요. 드디어 수술실로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수술 잘 끝났어요. 보호자분은 어디 계세요? 혼자 왔어요. 네. 혼자요? 수술 후에는 보호자가 꼭 필요한데. 괜찮아요. 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간호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할머니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퇴원할 때도 할머니는 혼자였습니다. 목발을 짚고 천천히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본 택시기사가 안타까워했어요. 할머니, 가족분은 안 오세요? 혼자 사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날부터 할머니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원룸으로 이사도 마쳤고 재활치료도 꾸준히 받았어요. 이웃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세탁소 단골이었던 김 여사가 반찬을 가져다 주기도 했죠. 할머니,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런데 아드님은 소식이 없어요? 연락 안 해요. 이제 남남이니까요. 김 여사는 할머니의 단호한 말투에 놀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들 이야기만 나와도 밝아지던 할머니였는데 말이에요. 한 달이 지나자 할머니의 무릎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목발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민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수술은 잘 받으셨어요? 잘 받았다. 이제 걸을 수도 있고. 그런데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제가 병원에 모셔다 드렸을 텐데. 필요 없어. 혼자서도 잘했으니까. 민호는 할머니의 차가운 목소리에 당황했습니다. 정말로 혼자서 수술을 받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엄마, 제가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제가 잘할게요. 됐다. 이제 신경 쓰지 마라. 그런데 엄마, 세탁소는 정말 파신 거예요? 응. 이미 새 주인이 들어왔어. 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30년간 운영하던 세탁소를 정말로 팔았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어디서 사세요, 지금? 그건 너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엄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주소라도 알려주세요. 왜? 찾아와서 뭐 하려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민호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어요. 그냥 그래도 어머니인데. 어머니라는 걸 이제 와서 기억하니? 할머니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들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며칠 후 할머니는 동네 복지관에 갔습니다. 새로운 취미 생활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어르신, 바느질 교실은 어떠세요? 손재주가 좋으시면 가르쳐 주실 수도 있고요. 바느질이요? 좋네요. 할머니는 30년간 쌓인 바느질 실력으로 다른 어르신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보람을 느꼈어요. 선생님, 정말 솜씨가 좋으시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30년간 세탁소를 운영했어요. 수선도 많이 했고요. 어르신들은 할머니를 존경했습니다. 혼자서 그 오랜 시간 장사를 했다는 것이 대단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가족들은 도와주지 않았나요? 할머니는 잠시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항상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복지관에서 만난 박할머니는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아들에게 실망해서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아요.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어요. 두 할머니는 금세 친해졌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산책하며 진정한 가족 같은 정을 나눴어요.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원룸 창가에 앉아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누구를 기다릴 필요도 없었어요. 그때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박할머니가 찾아온 것이었어요. 순덕아, 오늘 복지관에서 만든 떡 가져왔어. 같이 먹자. 고마워요. 들어와요. 두 할머니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순덕아,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 정말 그래요. 이렇게 자유로울 줄 몰랐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마음의 짐을 덜어낸 기분이었거든요. 민호는 어머니와의 마지막 통화 이후 계속 불안했습니다. 평소와 너무 다른 목소리 톤과 차가운 태도가 신경 쓰였거든요. 소영아, 우리 엄마가 요즘 좀 이상해. 세탁소도 팔았다고 하고. 어머, 정말요? 왜 갑자기? 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어디 사는지도 안 알려주네. 소영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멀리 가신다면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민호가 옛 세탁소 자리에 갔을 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장님, 이순덕 할머니가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새로 들어온 세탁소 사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건물주한테 물어보세요. 민호는 건물주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할머니가 혼자서 수술을 받으셨다고요? 네, 무릎 인공관절 수술 말이에요. 수술비도 혼자서 마련하셨더라고요. 민호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혼자서 모든 걸 해결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아들인 제게는 말씀 안 하셨을까요? 건물주는 민호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봤습니다. 아들이면 당연히 알아서 챙겨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소영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소영아, 큰일 났어. 엄마가 혼자서 수술 받으셨대. 네. 정말요? 응. 그리고 우리 때문에 서운해하신 것 같아. 우리 때문에요? 왜요? 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소영의 성형수술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려웠거든요. 그게 내 성형수술 때문에. 소영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아셨을까요? 성형외과에서 보셨나 봐. 그래서 더 서운하셨을 거야. 소영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성형수술이 이런 문제를 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그럼 어떡해요? 사과드려야 하나요? 일단 어머니를 찾아야 해. 어디 계신지 알아내자. 민호는 동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어머니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옛 세탁소 단골들도 만났지만 모두들 민호를 차갑게 대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서운해 하셨는지 아세요? 어머니 수술비도 안 주면서 며느리 성형비는 2천만 원씩 썼다면서요? 민호는 동네 사람들까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우연히 복지관 앞에서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할머니와 함께 걸어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엄마. 할머니는 민호를 보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하러 왔니?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면서 무슨 사과야? 민호는 할머니의 차가운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평생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던 어머니의 모습. 이 아니었거든요. 엄마, 수술 잘 받으셨어요?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말해서 뭐하냐? 어차피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그래도 병원에는 모셔다 드렸을 텐데요. 필요 없어. 혼자서도 잘했으니까. 함께 있던 박할머니가 민호를 노려봤습니다. 이분이 그 아들이구나. 어머니 수술비는 없다면서 아내 성형비는 2천만 원 쓴 그 아들 말이지. 민호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다른 사람까지 그 이야기를 알고 있다니.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생각이 짧은 게 아니라 마음이 없었던 거지. 박할머니의 날카로운 지적에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다시 기회를 주세요. 앞으로는 제가 잘할게요. 기회는 이미 줬어. 내가 차버린 거고. 그럼 어디 사시는지라도 알려주세요. 왜? 찾아와서 뭐 할 건데?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모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선을 그어버린 상태였어요. 그냥 가끔 안부라도 여쭙고 싶어서요. 안부는 필요 없어. 이제 각자 살자. 할머니는 박할머니와 함께 걸어가 버렸습니다. 민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소영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말 화나셨나 봐요. 완전히 저희를 포기하신 것 같아요. 당연하지. 우리가 너무했어. 그럼 어떡해요? 계속 이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일단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 같아. 지금은 너무 화나셨으니까. 하지만 민호는 불안했습니다. 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가 밀려왔어요.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은 쉽게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며칠 동안 어머니를 찾아다녔습니다. 복지관 주변을 계속 맴돌며 혹시나 하고 기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박할머니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민호는 재빨리 다가갔어요. 엄마, 잠깐만요. 또 뭐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무릎 꿇고 사과드릴게요. 민호는 정말로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막았어요. 일어나. 보기 흉하게 뭐 하는 거야? 엄마,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반성한다고? 뭘 반성한다는 거냐? 제가 어머니 수술비를 도와드리지 못한 건 말이에요. 그게 다야? 할머니의 질문에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뭔가 더 있다는 뜻인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요? 그리고는 뭐예요? 소영이 성형수술비는? 민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건 좀 다른 문제고요. 뭐가 다르니? 똑같은 돈 아니야? 하지만 엄마 소영이도 우울증이 있어서 꼭 필요한 수술이었어요. 할머니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우울증이라고? 그럼 내 무릎 통증은 뭐냐? 장난이냐? 그건 아니지만. 민호야, 너 지금 내가 바보인 줄 아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어요. 내가 성형외과에서 다 봤어. 너희가 얼마나 기뻐하면서 카드 긁던지. 민호는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어머니가 그 장면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정확히 알았어요. 엄마, 그때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생각이 짧은 게 아니라 마음이 없었던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용서해 주세요? 용서? 할머니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용서는 무슨? 이미 끝난 일이야. 그때 소영이 나타났습니다. 민호가 너무 늦게 들어와서 찾으러 온 것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소영을 쳐다봤습니다.
성형수술을 받고 나서 확실히 예뻐진 얼굴이었어요. 성형수술 잘 됐네. 2천만 원 값어치는 하는구나. 소영은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뭐? 필요해서 한 거라고. 네, 정말 우울증이 심해서요. 우울증이라고? 할머니는 비웃었습니다. 그럼 시어머니 무릎 아픈 건 뭐야? 행복한 일이야? 소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의 날카로운 지적에 반박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없어. 이제 남남이야. 어머니, 그래도 가족인데요. 가족이라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하나? 어머니는 아프지 말고 며느리는 예뻐져라. 소영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전혀 동정하지 않았어요. 우는 것도 연기냐? 성형한 얼굴로. 어머니, 너무하세요. 내가 너무해. 너희가 나한테 한 게 뭔데? 민호가 나섰습니다. 엄마, 소영이한테는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 심하게? 할머니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호야, 너 진짜 끝까지 모르겠구나. 뭘 모른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소영이 펄쩍 뛰었습니다. 없다고? 그럼 수술비 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니? 저는 그냥 요즘 어렵다고. 어렵다고? 2천만 원 쓸 때는 안 어려웠으면서. 소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순이 명확히 드러났거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죄송하다고? 지금 와서? 네, 정말로 뉘우치고 있어요. 뉘우치기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는 지금도 잘못한 걸 모르고 있어. 그럼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30년 동안 너희한테 뭘 해줬는지 생각해봐라. 민호는 할머니의 말에 머리가 띵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떠올랐거든요. 엄마, 저 정말 죄송해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다시 시작. 할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나는 이제 혼자 잘 살 거야. 어머니 제발요. 소영이 애원했지만 할머니는 돌아서 버렸습니다. 이제 그만해. 더 이상 나를 찾지 마라. 할머니는 박할머니와 함께 걸어가 버렸습니다. 민호와 소영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정말 끝인 것 같아. 민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민호 가족의 갈등 소식은 빠르게 동네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옛 세탁소 단골들이 중심이 되어 이야기가 확산된 것이죠.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동네 슈퍼 사장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가 직접 말씀하셨어요. 수술비 1,000만 원은 없다면서 며느리 성형비는 2천만 원 쓰셨다고. 세상에, 그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할머니 편이었습니다. 30년간 동네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할머니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일부는 다른 의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혈육인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동네 부녀회장 이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이렇게 원수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여사의 의견에 반대했어요. 부녀회장님, 그래도 선우가 있지 않나요? 어머니 수술이 먼저 아니에요? 맞아요. 어떻게 어머니보다 아내를 먼저 챙겨요? 한편 민호와 소영은 동네에서 완전히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마트에 장을 보러 간 소영은 계산대에서 불편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머, 이분이 그 며느리구나. 계산원이 옆 사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성형수술비로 2천만 원 썼다는. 소영은 얼굴이 빨개져서 급히 마트를 나왔습니다.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카페에 손님이 오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분이 어머니 수술비 안 준 그 사장님 아니야? 정말 몰상식하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손님들이 하나 둘 카페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출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어떡하지? 이러다가 카페 문 닫아야 할 것 같아. 민호는 소영에게 불안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다른 동네로 이사 가는 게 어때요? 하지만 이사를 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마음의 짐은 계속될 테니까요. 반면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 자식한테는 그렇게 해야죠. 복지관에서 만난 어르신들이 할머니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당당하게 사시는 모습이 멋져요. 고마워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정말 자유로워요. 할머니는 진심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들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며느리 비위 맞출 필요도 없었거든요. 동네 식당 사장님도 할머니를 응원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그런가요?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봐요. 그럼요. 스트레스가 없어지셨으니까요. 정말 그랬습니다. 할머니는 오랜만에 푹 잠들 수 있었고 식욕도 좋아졌어요. 어느 날 동네 이장님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요즘 동네 화제의 중심이시네요. 좋지 않은 소문인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용감하다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장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동네 어르신들 대상으로 자립 강연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자립 강연이요? 네, 73세에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할머니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나서고 싶었거든요. 강연 당일, 동네 주민센터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왔어요. 저는 73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첫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가족에게 실망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새로운 기회가 되었어요.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털어놨습니다. 아들의 배신, 혼자서 견뎌낸 수술, 그리고 새로운 시작까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죠. 청중들은 할머니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요. 그런 반응을 보며 할머니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있었거든요. 한편 민호는 강연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강연까지 하신다고? 네, 동네 어르신들 대상으로요. 민호는 어머니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정말 저희 없이도 잘 사시는구나. 민호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더 큰 상실감을 느꼈어요. 민호의 카페는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동네 여론이 악화되면서 손님들이 완전히 등을 돌렸거든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이번 달 임대료도 밀렸어. 민호는 소영에게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나요? 일자리도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동네 소문이 다 퍼졌잖아. 실제로 민호는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소규모 동네 상권에서는 이미 그의 평판이 바닥에 떨어진 상태였어요. 면접관들은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분을 찾고 있어서요. 한 식당 사장의 말이 민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소영과 마주 앉아 현실을 직시해야 했어요. 카페 정리하는 데만 2천만 원이 들어갈 것 같아. 2천만 원요? 그럼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대출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고. 소영은 처음으로 자신의 성형수술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2천만 원이 있었다면 지금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었을 텐데요.
그때 제가 성형수술 안 받았으면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도 소용없어. 민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실 그도 소영의 성형수술을 후회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집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건물주가 찾아온 것이었어요. 임대료를 3개월째 밀리셨는데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더 이상은 어렵겠어요. 다음 주까지 정리해 주세요. 결국 민호 가족은 집에서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절망을 맛보는 순간이었어요. 짐을 싸면서 소영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어머니께 그럴 때 말이에요.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서야 피부로 느끼게 되었거든요. 엄마가 30년 동안 이 고생을 혼자 하셨구나. 그제서야 민호는 어머니의 위대함을 깨달았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며 세탁소를 운영했던 그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말이에요. 이사 갈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보증금조차 제대로 마련할 수 없었거든요. 고시텔이라도 알아봐야겠어. 민호는 처음으로 고시텔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좁고 답답한 공간이지만 당장 머물 곳이 필요했어요.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시면 됩니다. 한 달에 35만 원이에요. 고시텔 사장의 말에 민호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고시텔에서 첫날을 보낸 민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음, 답답한 공기.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소영은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성형으로 예뻐진 얼굴이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와중에도 민호는 어머니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 궁금했지만 찾아갈 용기는 없었어요. 이런 몰골로 어머니 앞에 나타날 수는 없었거든요. 며칠 후 민호는 우연히 동네에서 어머니를 목격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정말 행복해 보이시는구나. 어머니의 밝은 표정을 본 민호는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자신 때문에 고생하시지 않아서 오히려 더 밝아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소영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를 봤는데 정말 행복해 보이시더라. 정말요? 우리 때문에 힘들어 하시지는 않고요. 오히려 우리가 없어서 더 자유로워 보이셨어. 소영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더 큰 상실감을 느꼈어요. 그날 밤 민호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습니다. 당장 생계를 해결해야 했거든요. 시급 9,000원입니다. 야간 근무 가능하시죠? 네, 괜찮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시급을 받는 일자리였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첫 출근 날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며 민호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도 이런 기분이셨을까? 나를 위해서? 어머니가 30년간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도요. 새벽 6시 근무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는 엄마께 진심으로 사과드려야겠어.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자신의 살부터 바로 세워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께 다가간다면 오히려 더 실망시킬 뿐이었거든요. 소영도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해서 생계의 보탬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형한 얼굴 때문에 오히려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너무 화려해서 저희 매장 이미지와 안 맞을 것 같아요. 카페 사장의 말에 소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뻐지려고 한 성형수술이 오히려 취업에 방해가 되다니. 집으로 돌아온 소영은 거울을 보며 후회했습니다. 이런 얼굴보다는 시어머니 마음을 얻는 게 더 중요했는데.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어요. 민호 부부는 그제서야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을 깨달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날 밤 좁은 고시텔에서 민호와 소영은 서로 마주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네, 어머니가 얼마나 서운하셨을지. 이제라도 사과드리면 용서해 주실까? 글쎄요. 너무 늦은 것 같은데.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후회와 자책감이 밀려왔거든요. 며칠 후, 민호는 동네에서 어머니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바느질 봉사활동을 시작하셨대요. 정말 보람차게 사신다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민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새로운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은 이런 꼴이 되었으니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행복하다는 소식에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적어도 자신 때문에 괴로워하지는 않고 계시니까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간단한 체조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정말 편안했어요. 누구 눈치 볼 일도 없고 간섭받을 일도 없었거든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하는 할머니의 표정은 한층 밝아져 있었습니다. 수술 이후 무릎도 완전히 좋아졌고 마음의 짐까지 덜어내니 몸도 한결 가벼웠어요. 아침 식사를 마친 할머니는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바느질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였죠.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복지관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봉사자가 되어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늦으면 안 되죠.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바느질 교실에 들어서니 벌써 몇 분의 할머니들이 와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어제 가르쳐 주신 대로 해봤는데 이게 맞나요? 김 할머니가 자신이 바느질한 작품을 보여주었습니다. 와, 정말 잘하셨네요. 처음 하시는 게 맞아요? 네,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요. 할머니는 뿌듯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자신의 기술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다니. 이보다 더 보람찬 일이 있을까 싶었어요. 오늘은 주머니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천 조각부터 시작해서 완성품까지요. 할머니의 설명에 어르신들이 집중했습니다. 모두가 진지하게 따라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예뻤어요. 선생님, 이런 걸 배울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할머니는 박할머니와 함께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순떡아, 요즘 정말 밝아 보인다. 새로운 인생 사는 것 같아. 정말 그래요. 이렇게 자유로울 줄 몰랐어요. 아들한테서 연락은 없어. 가끔 소식은 들려요. 카페 문 닫고 고시텔에서 산다더라고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분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어요.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안쓰럽지 않아?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는 각자 선택한 길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박할머니는 할머니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들 이야기만 나와도 눈물을 글썽이던 분이었는데요. 점심시간이 되자 할머니는 동네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요즘 단골이 된 곳이었어요.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늘 드시던 걸로 드릴까요? 네, 고마워요. 식당 사장님은 할머니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다른 손님들과도 친근하게 지내는 모습이 보기 좋았거든요. 할머니, 요즘 정말 젊어 보이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매일매일이 좋은 일이에요. 마음이 편하니까요. 정말 그랬습니다. 할머니는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잠도 잘 오고 식욕도 좋아졌어요.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도 의사가 놀랄 정도였습니다. 혈압도 정상이고 혈당도 완벽하네요. 73세 맞으세요? 네, 요즘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봐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요즘 새로운 취미로 독서를 시작했거든요. 오늘은 어떤 책을 읽어볼까? 할머니는 자기계발서 코너에서 책을 골랐습니다. 70세 이후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책을 읽으며 할머니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했고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었어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간단한 요리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마음만은 풍족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두드려졌습니다. 박할머니가 찾아온 것이었어요. 순덕아, 내가 떡 쪘는데 같이 먹자. 고마워요. 들어와요. 두 할머니는 떡을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정한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순덕아, 나도 너 보고 용기 얻어서 새로운 일 시작하려고 해. 정말요? 무슨 일인데요? 요리 봉사활동. 혼자 사는 어르신들한테 도시락 만들어 드리는 거야.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정말? 그럼 우리가 팀이 되는 건가? 네, 서로 힘이 되어 주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일기를 썼습니다. 요즘 새로 시작한 습관이었어요. 오늘도 보람찬 하루였다. 바느질을 가르치고 책을 읽고 좋은 친구와 시간을 보냈다. 73세에 찾은 이 자유로움이 너무나 소중하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며칠 후 할머니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을 한 것이었어요. 할머니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인터뷰해 주실 수 있나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지만 승낙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나서고 싶었거든요. 방송 당일 할머니는 깔끔하게 차려입고 방송국에 갔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니 처음엔 긴장됐지만 곧 자연스러워졌어요. 할머니, 73세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가족에 대한 실망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저를 자유롭게 해줬죠. 많은 시청자분들이 할머니의 용기에 감동받고 계신데 다른 어르신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마음가짐이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방송이 나간 후 할머니에게는 많은 연락이 왔습니다. 용기를 얻었다는 감사 인사들이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저도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어요. 73세에도 이렇게 활기찬 모습이 정말 멋져요. 그런 반응들을 보며 할머니는 더욱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있었거든요. 어느 봄날 할머니는 박할머니와 함께 꽃 구경을 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공원에서 두 할머니는 걸으며 이야기했어요. 순덕아, 1년 전에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지? 정말 그래요. 그때는 절망뿐이었는데. 지금은 어때? 지금은 매일이 새로워요. 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인생도 저 꽃잎처럼 떨어져야 새로운 꽃이 필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일몰을 바라봤습니다. 하루의 끝이지만 내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73세에 찾은 진짜 내 인생. 이제 시작이야. 할머니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았고 과거에 얽매이지도 않았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는 기대감을 안고서요. 세탁소를 팔고 원룸으로 이사한 지 1년. 할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독립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었어요.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 가족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행복이라는 것. 할머니는 자신의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좋으셨다면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